예, 두 번째 내용은 빌러디 재계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이 나왔죠. 이제 빌러디 선수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재계약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 선수도 역시나 이제 연봉 중재 대상 명단에 들어갔었지만은 결국은 빌러디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네, 뭐 중재까지는 들어가지 않게 됐네요. 이 중간에 이제 또 눈썰미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올해 위니펙 제츠는 창단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1년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창단 15주년이 걸려있는 시즌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빌러디 선수 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년 44,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연평균 750만 달러. 생각보다는 좀 적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요거는 사실은 매슈 나이즈 선수의 계약이 살짝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뭐 둘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역할 자체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빌러디 선수도 뭐 지금 규모에서 그냥 뭐 적당한 수준으로 잡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지난 계약 대비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한 2배 정도 상승은 있었죠. 그죠. 이거 지난 계약 맞죠. 연평균 340만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빌라디 선수의 활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니펙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뭐 이 정도의 금액은 저는 쥐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LA 킹스에서 마지막 시즌을 바라봤을 때는 요거를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스 마지막 시즌에 좋았던 그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디부아 선수 트레이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디부아 선수 트레이드로 넘어간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능했죠. 그죠? 23, 24 시즌에는 47경기에서 22골 14어시스트였었고, 그리고 이제 24, 25 시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 앞쪽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어시스트로 이제 딱딱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어시스트 숫자까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보시면 지난 시즌에 71경기에서 27골 34어시스트. 물론 이제 골 페이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도 많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도 LA 킹스에서의 마지막, 그죠? 63경기에서 23, 18의 그런 좋은 페이스를 위니펙에서도 괜찮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디 선수의 경기력의 강점 역시나 사이즈, 그죠? 에서 오는 이제 이런 그림에서의 좋은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원래 이 선수가 사실은 센터도 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센터보다는 윙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고, 뭐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네트 근처에서의 득점력, 이게 사실은 이제 좀 개화를 하면서 빌러디가 확실하게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골라인 옵션을 주로 이제 맞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트 앞쪽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도움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빌러디 선수가 이제 고위험 지역 관련해가지고 리그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27골을 넣었는데 고위험 지역에서 12골을 넣었습니다. 그죠? 네트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팅 숫자 74개 상위 6%, 그리고 이제 골 숫자 22골 득점하는 거 상위 2%였었고요. 슈팅 성공률까지도 29.7%가 상위 10%. 뭐 네트 앞쪽에서는 정말 파괴적인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도 뭐 틀린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이제 빌러디가 네트 앞쪽에서 위협적이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파워플레이에서도 1라인에서 골라인 옵션을 맞는다. 이런 역할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시즌 파워플레이 골 12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1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초월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5포인트 올렸습니다. 리그에서 40위. 공동 4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왜 공동 40위냐고 하면은 많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군집을 좀 형성을 하면서 꽤 많은 편인데, 일단 뭐 골 숫자만 바라볼 겁니다. 골 숫자만 바라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파워플레이 골 12골을 기록을 하는 선수, 딱 그냥 12골, 그러니까 이제 공동 17위에 같이 올라갔던 선수가 누구였는가를 보시면은 시드니 크로즈비, 패트릭 케인, 존 타바레스, 빌리엄 닐란드르, 그리고 빌러디 들어가 있고 마르틴 네처스에다가 케일 머카, 딜런 건서, 이렇게 이제
몇 명이야? 8명이죠? 총 합치면은 그 공동 17위에 올랐던 선수들이. 근데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리그에서 이제 이 공격으로 이름을 짱짱 떨치는 선수들이 많죠. 크로즈비, 케인, 타바레스, 닐란드. 왜냐면 케인이랑 뭐 크로즈비가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뭐 레드윙스랑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에서 상당히 파워플레이에서 중요한 요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뭐 타바레스랑 닐란드 두말할 필요 없고 그 토론토 탑 파워플레이 1라인이죠. 그럼 네차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냐 그 그냥 거의 1라인 시간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지금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이제 뭐 캐롤라인에서는 이제 뭐 파워플레이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뭐 켈 머카는 뭐 사실 수비수인데 왜 올라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타에 건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뭐 대단한 선수들이 같이 이제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이번 계약의 큰 의의 중에 하나는 1라인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물론 이제 트레이드가 되고 뭐 계약을 못 하고 이런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1라인을 그냥 그대로 지켰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올 시즌 니콜라이 엘레르스 선수가 지금 팀을 일단은 떠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제 새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바라보셔도 지금 빌러디랑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1라인이 그냥 그대로 지켜졌다라는 부분도 사실 이번 계약의 이제 큰 의의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5대5 상황에서 이제 조합별에서 이것도 이제 가끔씩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위니펙 제츠의 1라인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라인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합작을 했었습니다. 48골을 합작을 했어요. 5대5 상황에서. 몬트리올 1라인이 49골. 그리고 템파베이 1라인 괜칠 포인트 쿠츠로프 이제 요 라인이 44골이었었는데 조합적으로 상당히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그렇고 파워플레이에서 아까 보셨겠지만은 빌러디가 리그 상위권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굴러갔었던 1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위니펙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이플리랑 빌러디 물론 이제 카일 코너는 이제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빌러디랑 샤이플리는 꽤 오랫동안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죠? 앞으로 6시즌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디보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잘 풀렸네요. 그죠? 잘 풀렸죠. 왜냐면 이제 디보아 선수 트레이드로 받아온 선수들이 결국 이제 빌러디, 아이어폴로, 쿠파리 그리고 2024년 2라운드 픽인데 사실 쿠파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성장 기대치를 조금은 충족하지 못한 느낌이지만 빌러디랑 아이어폴로는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그랬었고 하는 그림에서 이제 결국은 이 유틸리티 요원으로 이제 아이어폴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디보아 트레이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위니펙 쪽으로 좀 잘 풀린. 왜냐면 이제 LA는 결국 디보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팀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누구냐 컴퍼를 받아왔기 때문에 컴퍼가 또 이제 잘했으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LA랑 트레이드에서는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A급, A 플러스급 선수를 내보내면서 좀 양적으로 받아온 요런 딜들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이제 A 플러스급 선수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그림이고 이제 빌러디 같은 경우에는 더 장기로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위니펙이 더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러디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좀 부상이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좀 치명적인 부상을 좀 많이 당했던 선수였었어요. 지금 이제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상반신 부상으로 19경기 결장 그리고 23-24 시즌도 하반신 부상 그리고 비장이 뭔가 싶었는데 이쪽 왼쪽 갈비뼈 안에 있는 그 장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제 이거 이제 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35경기 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상반신 부상을 당해갖고 결국은 15경기 결장을 했고 이 15경기 중에는 플레이오프도 포함이 돼 있었죠.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이제 반복되는 부상에서의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이제 점화가 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6년 계약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하기는 하죠. 최근 3시즌 계속 나왔다라는 점은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의 재계약은 전력의 강화라고 생각하기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기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니펙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더 앞 한 단계 더 도약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즌 어쨌든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수상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전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력이 강화가 돼. 결국 이제 빌러드 재계약했다라고 해서 지금 전력이 강화가 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빌러디 말고도 뉴캐스트 선수도 들어왔고 테이브스 선수도 들어왔고 하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보강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좀 물음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테이브스 선수도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활약은 해줄 수는 있는 선수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가 엘레르스 선수가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줄 수는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테너브도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유타로 이적을 했죠 이번에. 테너브도 이제 하부 라인에서 이제 체커 역할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는데 영입 이후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재계약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전력이 작년 대비해서 더 강해진 건 아니다. 근데 위니펙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매번 포스트 시즌 물론 이제 이거는 좀 헬러버기 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멀리 계속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라인 센터에서의 이런 빈자리가 결국은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국면도 좀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 뭐 빌러디의 계약은 좋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결국 이제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빌러디가 어느 정도는 2라인 센터에 가는 염두도 하면서 데려온 자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빌러디도 사실은 이제 센터를 볼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전히 페이스오프라든가 이런 센터로서의 경기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발돋움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선수라서 결국은 앞으로 2라인 센터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좀 임시 미봉책 같은 느낌으로 지금 테이브스를 영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브스는 지금 이제 공백기가 꽤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2라인 센터는 맞죠. 하지만 경기력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한 빌러디 같은 경우에도 2라인 센터를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바라봤을 때도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올해는 FA 자원들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이제 보강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즌 도중에 뭐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시즌 도중에 뭐 트레이드 마감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을 임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떻게 보강이 될 수 있을지 뭐 시즌 중에 보강을 할지 아니면 뭐 올해까지는 좀 숨고르긴 하면서 내년에 보강을 할지 이런 부분 또 이제 살펴보시면서 위니펙, 빌러디 선수의 활약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